전기기능사 실기 공개문제 12번 넘버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기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부분이 회로도에 번호를 매기는 건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회로도에 번호를 매긴다는 게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회로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자, 그리고 문자 아래쪽에는 이런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와 그 기호 사이에는 선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요하는 역량은 회로도를 보고 이 기구와 이 기호 간의 결선 작업을 회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각 기구들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또 다른 기구의 부분까지 이 회로도를 보고 이런 결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기구의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로 선을 연결해야 될지를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숫자, 즉 각 기구마다 할당되어진 번호가 될 겁니다. 모든 기구들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기구마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보고 우리가 동일한 기호, 또 동일한 기구에 각각의 각 두 개의 단자를 넘버링하게 됩니다. 기구마다 단자별로 넘버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회로도 상에 있는 번호를 보고 특정 번호와 또 다른 기구의 번호 사이에 이렇게 결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런 기호들마다 번호를 매겨서 이 번호마다 결선 작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친다, 또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한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회로도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넘버링 한다, 번호 매긴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처럼 각 기구마다 표준화되어 있는 번호를 그 회로도의 기호에 맞게끔 매겨주는 부분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옐로 램프, 그리고 화이트 램프라든지 버튼, 이런 기구들은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단자에 번호가 할당되어 있지 않아요. 옐로 램프라는 거는 두 개의 단자가 있고요. 요 두 개의 단자에 순서 상관없이 결선을 통해서 전류만 흘려주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단자에 순서가 상관없이 각각의 결선 작업을 해주면 이 버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기구의 특징은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 제어함 바깥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기구들은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두 개의 단자에 순서 상관없이 전류가 통하게끔 결선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들은 적게는 8핀, 많게는 12핀까지 각각의 기능에 따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램프라는 요 한 단자와 그리고 여기 T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란 한 단자 간에 선을 연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라는 기구는 8핀으로 핀 번호가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라는 제어함 내부에 핀 번호가 있는 기구와 또 화이트 램프라는 이 두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고 따로 핀 번호가 없는 기구 사이에는 선을 연결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간에 연결을 할 때는 이런 단자대를 거쳐서 선을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화이트 램프와 내부 기구의 선 연결을 위해서는 결선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 기구와 외부 기구 사이에는 이런 단자대가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핀짜리 단자대, 10핀, 10핀, 20핀짜리 단자대에서 몇 번으로 우리가 요 타이머와 화이트 램프는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번호를 회로도상에 매겨줘야 돼요. 그래서 요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것, 요게 또 하나의 우리가 넘버링의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어함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간의 단자대 번호를 먼저
넘버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의 제어함과 외부 기구 사이의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제어함이 센터에 있는데요. 이 제어함을 기점으로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제어함 가운데 선에서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기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요 기구들은 제어함의 상단에 있는 단자대, 아까 10핀, 10핀, 20핀이라고 그랬어요. 20핀짜리 단자대의 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선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기구들은 제어함의 10핀, 10핀, 20핀의 하부 쪽에 단자대와 결선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상부 단자대를 우리가 식별자 A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부 단자대를 우리 식별자 B라고 이렇게 임의로 구분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선을 한번 쭉 꺼볼게요. 오른쪽으로. 끝하가 제일 먼저 만나는 요 관 아래의 기구들은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린 램프, 레드 램프를 확인하고 회로도로 넘어옵니다. 자, 회로도로 넘어왔을 때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에 해당되는 회로도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 자, 회로도 상에서 지금 레드 램프의 요 한 단자, 그린 램프의 한 단자는 가까이에 인근에 있는 MC1, 2와 지금 결선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한 가닥에 선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선이 나갈 거고, 아래쪽은 지금 두 램프 간에 이 공통선이라는 선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선이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램프에서 봤을 때는 세 가닥의 선이 외부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공통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레드 램프는 두 개의 단자예요. 그린 램프도 두 단자로 되어 있고요. 모든 회로 설계에서의 기호는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선이 두 단자로 결선이 되어 있어요. 전선은 두 가닥선으로 인입되어야지만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회로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컨트롤 박스를 열어보면 그린 램프의 단자는 회로도처럼 이렇게 두 개의 단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드 램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린 램프의 하나의 단자에서 선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관 쪽으로. 그리고 레드 램프에서도 선이 하나 이렇게 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두 가닥의 선은 이 관을 통해 나와서 우리가 할당된 단자대 번호로 이렇게 결선이 될 거예요. 두 가닥이. 위쪽은 그렇게 두 가닥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아래쪽은 지금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선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선이 하나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빼서 관으로 내보내면 총 세 가닥의 선이 단자대 쪽에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조금 의문이 드시는 게 뭐냐면, 단자는 총 4개인데 레드 램프에 2개, 그리고 그린 램프에 2개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선을 묶어서 세 가닥으로만 선이 나가도 괜찮나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선을 결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을 회로 설계대로 결선하는 이유는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회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각 기구에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결선을 합니다. 각각의 선을 하나씩 단자별로 네 가닥의 선을 빼서 이 단자대 1번, 2번, 3번, 4번 단자에 결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류를 흘려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선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금 요 관에 요 길이가 40cm, 40cm, 40cm로 약 한 130에서 140cm 정도의 길이의 전선들이 결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닥이라도 선을 줄이는 게 작업 시간이나 전선 사용량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가닥으로 다 해서 전류를 흘려줘도 각 단자에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리고 두 가닥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류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내줘도 요 단자에서 전류가 흘렀다가 요 공통선에 의해서 다시 전류가 레드 램프 쪽의 단자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네 가닥의 선을 뺀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레드 램프로 들어갔다가 레드 램프에서 점핑된 점프선을 통해서 그린 램프 쪽으로도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가까이 컨트롤 박스 내에서 짧게 선을 하나 묶으면 네 가닥의 결선을 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따로 빼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 설계상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면 공통선으로 묶어서 우리가 작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자대 번호는 3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 계속 요 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관이 하나 걸려요. 여기는 3번이니까 케이블이네요. TB1이라는 기호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TB1이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회로상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TB1은 단자가 4개의 단자로 이루어진 단자대 형태의 기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L1, L2, L3 3개의 상에 3선으로 이루어진 전원부구나 220V. 범례를 보더라도 TB1이라고 해서 전원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단자대는 4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원 케이블에 4가닥선이 L1, L2, L3 그리고 여기 P라고 보호도체가 있죠. P까지 결선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TB1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단자대와의 결선도 4가닥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3번까지 했죠. 그러면 한 칸 띄우고 5번부터 해도 되는데 위치상 보면 제어함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센터에 주 전원 단자대와 케이블이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 단자대에서도 한 가운데 번호를 할당해 주는 게 결선하는데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20핀 단자대의 한 가운데는 10핀 10핀이죠. 그래서 9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으로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여기 PB2라는 게 있죠. 푸시 버튼 2입니다. 푸시 버튼 2는 회로상에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여기 있네요. 푸시 버튼 2는 여기 하나의 단자에서 선이 나가고요. 또 푸시 버튼 또 다른 단자에서도 선이 나갑니다. 총 2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요. 14번, 15번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길 수. 그리고 PB0와 PB1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가까이에 2개의 단자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우리가 방금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에서 인접한 단자끼리 선으로 이렇게 묶었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이 두 기구가 요 하나의 컨트롤 박스 내에 있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공통선으로 묶을 수 있었고요. PB0와 PB1도 마찬가지로 2개의 단자가 하나의 선으로 묶여 있어요. 요 기구가 또한 하나의 컨트롤 박스 안에 있죠. 내부에. 그러면 공통선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결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나가겠죠. 15번까지 했고 한 칸 띄우고 17, 18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까지 상부 단자대의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이제 하부 단자대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하부 단자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3죠. TB3는 여기 있네요. 전동기 쪽과 결선된 전동기 단자대가 되겠죠. U2, V2, W2, P 총 4가닥의 선이 결선되고요. 범례를 보더라도 TB2와 3는 전동기 쪽에 4핀 단자대다라고 명칭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TB2, TB3는 각각 전동기 단자대로서 4가닥의 선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요 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TB3죠. 아래쪽에 단자대 B로 정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4개의 단자 번호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TB4가 있죠. TB4는 회로상에서 보면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범례를 보게 되면 나와 있죠. TB4는 요 LS1, LS2 리미트 스위치의 약자죠. 4핀짜리 단자대를 사용하고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면 압력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2개의 단자에서 2가닥의 선이 결선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B4는 4번까지 했어요. 자, 4가닥의 선을 인입합니다. 단자대로부터. 그래서 단자대 번호는 6, 7, 8, 9번으로 그렇게 단자대 번호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 쭉 가다가 TB2가 걸리죠. TB2는 여기 있습니다. 9번까지 했죠. 그러면 한 칸 띄우고 11, 12, 13, 14번이에요. TB2와 TB3는 모두 전동기 쪽 단자대로서 4가닥의 선이 인입됩니다. 그래서 4개의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 남았죠.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는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가 뚝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화이트 램프와 옐로 램프는 우리가 회로도상에 봤을 때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선을 빼서 결선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의 결선 방식과 우리 가까이 있는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의 결선 방식은 동일합니다.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묶기가 참 편했죠.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 사이에는 다른 기구의 전원들이 이렇게 회로 설계상 놓여 있다 보니까, 자, 여기를 과연 공통으로 이렇게 잡아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로도상의 이 기구의 이 순서는 우리가 결선 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로도상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죠. 전부 다 각각의 기구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선할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기구의 이쪽 부분을 다 연결하라는 의미예요.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같이. 또 화이트 램프와 X2라는 것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X2와 MC1도 연결돼야 되고요. MC1과 T1도 연결돼야 되고, T1과 X2도 연결돼야 되고요. 자,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기구의 단자와 단자 간에는 아래쪽 부분 다 연결하라는 의미지, 이게 옐로 램프 다음에 X1으로 결선을 하고 그 다음 X1 다음에 MC1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개발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는 서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선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는 한꺼번에 다 흐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으면 제 동영상 강의 중에서 제어함에 결선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아래쪽에 결선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회로상에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결선의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 간에 직접 선을 이렇게 연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컨트롤 박스 내에 있으니까 점프선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단자끼리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세 가닥이 되겠죠. 자, 한 칸 띄우고 16, 17, 18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자, 넘버링은 두 개라 그랬어요.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그리고 기구 내부의 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이제 단자대 번호를 매겼으니까 이 단자대 번호를 회로도에 그대로 대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회로도 상에 있는 기구의 핀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1이죠. TB1은 우리 여기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았습니다. 상부 단자대이기 때문에 앞에 A를 써주고요. A에 9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MC10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따로 핀 번호가 없어요. 순서대로 회로도에 맞게끔 위쪽 단자대를 왼쪽부터 결선해주면 되고요. 아래쪽 단자대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회로도에 맞게끔 결선해주면 됩니다. 따로 핀 번호는 없어요. 그리고 EOCR을 보게 되면 이 EOCR의 기호와 내부 결선도상의 이 기호가 동일하죠. 이 내부 결선도를 보고 동일한 기호를 찾아서 그 윗단의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아래쪽은 7번, 8번, 9번이죠. 지금 보시는 내부 결선도는 시험장 가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이 번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또 MC1이라는 문자가 있고 또 이러한 기호가 있죠. 요걸 내부 결선도상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똑같은 기호가 있네요. 그리고 MC라는 거는 마그네틱 컨택터로 전자 조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위쪽은 1번, 2번, 3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7번, 8번, 9번이 될 겁니다. MC의 하나에 번호를 매겼고요. 이번 회로도에서는 두 대의 MC가 사용됐습니다. MC2라는 거는 두 번째 MC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구의 핀 번호는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라도 동일하다 번호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매겨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7번, 8번, 9번으로 이렇게 매겨주고. 자, 그 다음 TB2, TB3죠. TB2, TB3는 우리가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요. TB3는 B에 1, 2, 3, 4고요. 그 다음 TB2입니다. 11, 12, 13, 1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B가 될 거예요. B입니다. 그리고 여기 퓨즈가 있죠. 퓨즈 쪽도 MCB와 마찬가지로 따로 핀 번호는 없어요. 이제 다만 퓨즈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단자 쪽은 갈색과 회색으로 결선을 해줘야 되고요. 요 뒤쪽에 제어회로 보조회로 쪽으로 나가는 요 뒤쪽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 스퀘어 황색선 보조회로선이 되겠죠. 그 선으로 결선해야 된다는. 그리고 퓨즈를 우리가 직접 결선할 때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쪽에 해당되는 퓨즈는 세워져 있는 퓨즈의 왼쪽 부분에 해당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퓨즈는 오른쪽에 해당된다는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회로까지 다 했고요. 보조회로 부분에 대한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요 문자와 기호들은 각 기구들의 전원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쪽 부분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요 기호들과 문자들은 아래쪽에 전원부에 해당되는 스위치들. 우리 스위치라고 하면 전류를 흘려줬다가 또 끊어줬다가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원부부터 먼저 이렇게 마킹을 하고요. 이 전원부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마킹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EOCR은 전원부가 6번, 12번이죠. 그래서 6번, 12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고 스위치 부분 보시면 이 동그라미 이걸 이제 우리가 그 기구의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이제 단자가 될 거고요. 그 전선 연결부 단자와 지금 아래 이 선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류가 이 붙어 있는 이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의 기호가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비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호가 움직일 때는 붙어 있는 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류도 끊어지게 될 거예요. 브레이크 접점. 그래서 비접점으로 그렇게 명명하고요. 이 부분은 이 단자에 지금 이 선이 떨어져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이 단자에 붙게 되겠죠. 붙으면 전류가 흘러간다. 그래서 일을 해준다. 아르바이트 접점, A 접점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요 기호에 해당되는 거를 내부 결선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EOCR의 요 기호들이 여기 있네요. 요 모양과 동일하죠. 하나는 붙어 있고요. 하나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쪽에 양쪽의 단자의 번호가 4번, 10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떨어져 있는 단자의 양쪽 번호가 5번과 여기 이 선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 가운데 선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10번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걸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에 의해서 10번은 4번과도 B접점을 이루고요. 5번과도 A접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은 공통단자, 공통선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자, 회로상에 보더라도 여기 단자와 지금 여기 단자 간에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 선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공통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선에서 해당되는 공통단자가 10번이죠. 그럼 여기도 단자가 공통단자 10번과 10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 할 수 있을 겁니다. 10번이 고정되면 B접점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쪽은 4번, 그리고 떨어져 있는 곳은 5번이 되겠죠. 5번 이렇게 넘버링 할 수 있을 겁니다. 6번하고 12번은 바꿔 쓸 수 있어요. 12번, 6번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요 전원 단자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콘센트를 우리가 가정에서 꽂을 때 방향성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위치든 간에 두 개의 핀을 가지고 플러그에 꽂으면 됩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6번, 12번, 12번, 6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으로 고정되어 있죠. 공통선으로. 고정되어 있는 공통 번호를 가지고 넘버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에 딸려오는 4번 B접점 또 5번 A접점을 10번과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공통단자, 공통선으로 그 회로도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번호는 고정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기구는 옐로 램프와 아까 화이트 램프하고 묶어줬죠.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는 16번, 17번, 18번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단자되니까 B입니다. B에 16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통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은 B에 17번이 될 거고요. 17번, 그리고 다른 쪽 단자는 18번이 될 겁니다. 18번. 그래서 16, 17, 18.
이렇게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할당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 담으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번호에. 그 다음 보이는 게 X1이죠. 8핀 릴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지금 전원부와 스위치부가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220V라고 해서 2번, 7번이 8핀 릴레이 전원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회로상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단자에 떨어져 있는 선,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A 접점이라 그랬죠. 이 A 접점을 찾아보면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공통으로 1번과 8번을 쓰고 A 접점이 3번과 6번을 사용하도록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돼요. 내가 1번, 3번 써도 되고요. 8번, 6번 써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혹은 3번, 1번으로 그렇게 써주면 되고요. 전원부는 아까 2번, 7번이었죠. 이것도 순서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버링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MC1이죠. MC1 부분과 그리고 여기 MC1 그리고 여기 MC1이죠. 전원부는 6번, 12번입니다. 6번, 12번 12번, 6번 상관없어요. 그리고 A 접점은 4번, 10번입니다. 4번, 10번 혹은 10번, 4번이에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B 접점도 있네요. B 접점이라는 건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5번, 11번.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타이머죠. T1은 타이머의 약자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1, 2 두 대가 사용됐네요. T1 쪽도 마저 마킹하고 또 T1 자, T1의 전원부입니다. AC 220V에 2번, 7번이죠. 그래서 2번, 7번이 될 거고요. 7번, 2번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삼각형 요 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서 X1 릴레이 같은 경우는 요 선 같은 기호는 릴레이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이 접점은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삼각형 모양의 요 기호는 타이머에 세팅된 시간 이후에 붙게 돼 있어요. 타이머에 전원이 인가되고 우리가 5초라는 시간을 세팅했으면 5초 뒤에 이 접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으로 되어 있는 거와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기호를 찾아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6번과 8번 혹은 8번과 6번 이렇게 번호를 그대로 내부 결선도를 보고 따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이머에 보면 여기 뿔 모양 없죠. 여기 뿔 모양 없죠. 요거는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스위치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될 거예요. 1번, 3번 이렇게. 그 다음 보이는 기구가 X2죠. X2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X2가 있네요. X2, 두 번째 릴레이가 되겠죠. 두 번째 릴레이의 넘버링은 첫 번째 릴레이하고 동일하네요. 동일한 전원이고요. 동일하게 A 접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 X의 1과 2라는 표시는 두 대의 릴레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넘버링 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같은 종류의 기구들의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볼게요. 1번, 3번이고요. 여기 2번, 7번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2번, 7번 하고요. MC2도 마찬가지죠. MC1에서 사용했죠, 번호를. 그러면 똑같이 MC1과 동일하게 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MC2 전원부는 MC1에 6번, 12번을 그대로 따서 쓰고요. 그 다음 MC1에 4번, 10번과 동일하게 갖다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T2 그리고 여기 T2가 있죠. T2 부분은 마찬가지죠. T1 부분과도 동일하게 번호를 똑같이 쓰면 되고요. T2의 여기 한시 접점은 T1의 한시 접점 번호와 동일하겠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써주고요. T2의 순시 접점, 순시라는 것은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붙는 겁니다. T1의 순시 접점과 동일하겠죠.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구의 내부 결선도를 보고 핀 번호를 다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 보이는 게 레드 램프, 그린 램프죠. A죠. 상부 단자된 A입니다. 그래서 A의 1이고요. 2, 3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 PB0와 PB1이 보이네요. PB0와 PB1은 여기 있네요. 17, 18, 19죠. 상부에 이쪽은 A에 17, 가운데 여기 연결되는 거는 18, 그 다음 여기 10,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 PB2는 14, 15죠. 여기 14번 A입니다. 그리고 15번. 꼭 우리가 A, B를 표시합니다. 다른 기구 내부의 핀 번호와는 구분할 수 있도록 단자대 번호와 기구 내부의 핀 번호는 구분되도록 이 문자를 꼭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게 LS1과 LS2죠. LS1과 LS2는 우리 TV4였죠. 그래서 하부가 되겠죠. B에 6, 7, B에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7, 그 다음 B에
8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